앵그르 조용히 해요. 아빠 쉬다 똥 땄어. 뭔 소리야? 자, 곰과 두 친구. 저 봤잖아. 저 봤는데 두봐. 저기 봤잖아 아빠. 살랑살랑 들으면서 자, 미나.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두 친구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자네와 같이 가니까 참 좋군. 하하, 나도 그래.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야. 두 친구는 들판을 지나 숲으로 들어섰어요. 휴, 힘들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세. 둘은 작은 바위에 걸터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였어요. 으악! 갑자기 한 친구가 소리를 지르더니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어요. 남은 친구는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무슨 일이지? 뒤를 돌아본 친구는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커다란 곰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거예요. 혼자 남겨진 친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어느새 커다란 곰이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곰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군침을 뚝뚝 흘렸어요. 아, 맞아. 곰은 죽은 동물은 안 먹는다고 했어. 죽은 척이라도 해보자. 친구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어요. 곰은 커다란 발로 친구를 툭툭 건드렸어요. 킁킁 냄새도 맡았지요. 눈을 꾹꾹 감은 친구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한참 뒤 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발길을 돌려 터벅터벅 사라졌지요. 휴, 살았다. 친구는 슬그머니 일어나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나무 위로 달아났던 친구도 슬금슬금 땅으로 내려왔어요. 혼자 달아났던 친구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아까 내가 너무 놀라서 말이야.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곰이 한참 동안 자네 곁에 있던데 무슨 말이라도 하던가? 죽은 척 엎드렸던 친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위험할 때 혼자만 살려고 달아나는 사람과는 친구로 지내지 말라더군. 잘 가게.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나 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음, 혼자 도망친 사람은 같이 살지 말라고 곰이 말해준 것 같아. 진정한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가짜 친구라고. 나 오늘 알았다. 아, 오늘 알았어? 아빠가 어젠가 그쪽에 읽어줬는데. 그랬구나. 원래 그래. 잘 알았어. 그래서 진정한 친구, N 공주의 즐거운 하루 있지? 그것도 우정에 관한 거야. 우정, 친구. 친한 친구하고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반대로야. 반대는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야.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위험할 때도 위험하다고 함께 손잡고 도망가자고 하지 혼자 도망가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지. 이제 눈 감고 또 들어가. 사이좋던 두 친구가 멀어지고 말았네요. 한 친구가 곰을 보고 혼자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의리 없는 친구이긴 하지만 그만큼 곰은 무서운 동물이랍니다. 냄새를 잘 맡는 곰. 곰은 냄새를 무척 잘 맡아요.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한 개보다도 훨씬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요. 아주 먼 곳에 있는 먹이나 사냥감을 냄새로 찾을 수 있지요. 북극에 사는 북극곰은 1.6km나 떨어진 얼음 구멍 속에 있는 물범을 냄새를 맡아 찾아낸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곰. 곰은 넓적하고 평평한 발에 발가락이 5개 있어요. 발가락에는 갈고리처럼 생긴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지요. 곰은 이 발톱으로 땅이나 썩은 나무를 파서 그 안에 있는 벌레, 번데기 등을 잡아먹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커다란 앞발은 쓸모가 많아요. 강가의 물고기를 잡아채기도 좋고 앞발을 휘둘러 적을 물리치기도 하지요. 곰과 두 친구는 숲속에서 곰을 만난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곰을 먼저 본 친구는 혼자 나무 위로 달아났고 홀로 남은 친구는 죽은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친구는 위험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귀와 소금장수, 욕심 많은 개. 당나귀와 소금장수. 당나귀야, 소금 팔러 가자. 오늘도 소금장수는 당나귀의 등에 불룩한 소금 자루를 실었어요.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갈 길은 멀었어요. 당나귀는 헉헉거리며 비틀비틀 걸었어요. 콸콸 흐르는 개울을 건널 때였어요. 첨벙. 당나귀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프 어프. 당나귀는 한참을 버둥거리다가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자루 속에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당나귀는 가뿐가뿐 걸으며 생각했어요. 아하, 물에 빠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당나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부러 물에 빠졌어요. 며칠 뒤 소금장수는 당나귀의 꾀를 눈치챘어요. 유 괘씸한 녀석, 혼 좀 나봐라. 소금장수는 당나귀의 등에 소금 대신 솜 보따리를 실었어요. 히히, 이제 물에 빠져볼까? 개울을 건너던 당나귀는 또 일부러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사뿐사뿐 일어나려던 당나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에구구, 왜 이렇게 무겁지? 물을 흠뻑 먹은 솜 보따리는 바위 덩어리처럼 무거웠어요. 아유, 힘들어. 내가 괜한 꾀를 부렸구나. 당나귀는 한숨을 푹푹 쉬며 휘청휘청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욕심 많은 개. 개가 마을에서 고기 한 덩어리를 얻었어요. 기름이 자르르 돌아 무척 먹음직스러웠어요. 맛있겠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개는 고기 덩어리를 물고 집으로 향했어요. 개는 신이 나서 꼬리를 휘휘 흔들며 촐싹촐싹 다리를 건넜어요. 다리 밑으로 맑은 강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지요. 개는 무심코 다리 밑 강물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큼지막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 내 것보다 크잖아? 개는 그 고기 덩어리가 탐났어요. 저 고기를 빼앗아야겠다. 개는 물속의 개를 향해 힘껏 짖었어요. 컹컹. 그러자 앞불싸.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가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 내 고기. 개는 깜짝 놀라 물속을 바라보았어요. 보이는 건 고기 덩어리를 잃어버린 자기 얼굴뿐이었지요. 아,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개는 멍하니 강물만 내려다보았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걷는 당나귀와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물고 촐싹촐싹 걷는 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나귀와 개는 왜 걷는 모습이 다를까요? 발굽이 단단한 당나귀. 당나귀는 발끝에 단단한 발굽이 있어서
험한 산길도 잘 걷고 먼 길을 걸어도 잘 지치지 않아요. 몸집은 작지만 힘이 세고 튼튼해서 병에 잘 걸리지 않지요. 그래서 당나귀는 옛날부터 사람을 도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가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발바닥이 볼록한 개. 개는 발바닥에 두껍고 볼록한 살이 있어요. 이 살은 개가 걷거나 뛸 때 다리를 보호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어요. 그 덕분에 개는 힘차게 달릴 수 있지요. 열심히 달리다가 더워지면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며 몸 안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요. 당나귀와 소금장수는 일부러 물에 빠진 짐을 가볍게 만들던 당나귀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많은 개는 고기를 문 개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고기까지 빼앗으려다 고기를 물에 빠뜨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우와 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여우와 포도. 여우 한 마리가 비틀비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 배고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솔솔 났어요. 어디서 나는 냄새지? 여우는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갔어요. 이야, 포도다, 포도! 달콤한 포도!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포도가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맛있겠다. 실컷 먹어야지. 여우는 입맛을 다셨어요. 여우는 포도를 따려고 폴짝 뛰었어요. 안 닿네. 포도나무는 생각보다 키가 컸어요. 폴짝폴짝, 펄쩍펄쩍. 아무리 뛰어보아도 포도에 닿을 듯 닿지 않았지요. 더는 못 뛰겠어. 여우는 실망해서 돌아섰어요. 안 먹는 게 낫겠어. 저 포도는 덜 익어서 엄청 실 거야. 여우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어느 캄캄한 밤 창고 한 구석에 쥐들이 모였어요. 대장 쥐가 앞으로 나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집주인이 데려온 고양이 때문입니다. 쥐들은 대장 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떠들어댔어요. 고양이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겠어요. 빵부스러기 먹기도 힘들어요. 이러다가는 모두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젊은 쥐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모두 힘을 모아 고양이를 물리칩시다. 그러자 다들 맞장구를 쳤어요. 그럽시다. 한꺼번에 달려들어 몰아냅시다. 그래요. 고양이를 얼씬도 못하게 합시다. 가만히 듣고 있던 늙은 쥐가 일어나 말했어요. 잠깐. 우리 힘으로 어떻게 고양이를 쫓아내겠나? 그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게 어떨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달아나는 거지.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고양이를 피해 다닐 수 있겠어요. 쥐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그러자 대장 쥐가 나서서 말했어요. 자, 그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 누군가 말했어요. 방울을 달자고 한 쥐가 하면 어떨까요? 늙은 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보다는 젊고 힘센 쥐가 낫지. 대장 쥐가 쥐들을 둘러보았어요. 다들 눈치만 보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떴지요. 대장 쥐는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해.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데. 배고픈 여우는 결국 포도를 먹지 못했어요. 쥐들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지요. 실패했다고 엉뚱한 핑계를 대거나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건 모두 어리석은 행동이랍니다. 이것저것 먹는 여우. 여우는 이것저것 잘 먹는 잡식성 동물이에요. 포도 같은 달콤한 나무 열매뿐 아니라 들쥐나 개구리, 도마뱀, 꿩 같은 동물도 잡아먹어요. 여우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하고 낮에는 흙으로 된 굴에서 잠을 자거나 쉬어요. 스스로 굴을 파기도 하지만 대개는 오소리가 파놓은 굴을 빼앗아 산답니다. 쥐를 잡는 고양이. 고양이는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으로 쥐뿐 아니라 물고기, 작은 새, 나비 등을 잡아먹어요. 앞발에 5개, 뒷발에 4개의 발가락이 있어요. 발바닥의 두툼한 살 속에 예리한 발톱을 감추고 소리 없이 걸을 수 있어서 사냥할 때 큰 도움이 되지요. 여우와 포도는 여우가 맛있는 포도를 딸 수 없자 포도가 실 거라며 포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생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실천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소 3마리, 사자와 혹 멧돼지. 황소 3마리. 사이좋은 황소 3마리가 있었어요. 셋은 늘 붙어 다녔지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그럼 사자가 와도 끄떡없지. 황소 3마리는 함께 풀을 뜯으며 시시덕거렸어요. 진짜 사자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저 통통한 황소들을 어떻게 잡아먹지? 사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셋이 같이 다니는 게 문제야. 한꺼번에 덤기면 당해내기 힘든데 어떡한다. 마침내 사자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자는 성큼성큼 황소 3마리에게 다가갔지요. 깜짝 놀란 황소들이 뿔을 들이대며 킁킁거렸어요. 어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사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난 그냥 대장소에게 인사하러 온 거야. 너희 중에 대장이 누구니? 황소 한 마리가 대뜸 앞으로 나섰어요. 가장 덩치 큰 내가 대장이야. 나한테 인사해. 그러자 다른 황소들이 서로 밀치며 말했어요. 왜 네가 대장이야? 대장소는 나야. 이 큰 뿔을 보면 모르겠어? 뭐? 대장은 제일 힘이 센 나라고. 좋아. 그럼 누가 대장인지 겨루어 보자. 황소들은 흥흥 콧김을 뿜고 쾅쾅 발을 구르며 쿵쿵 서로를 들이받았어요. 얼마 뒤 황소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잔뜩 화가 나서 뿔뿔이 흩어졌지요. 말없이 지켜보던 사자는 그제야 씩 웃었어요. 헤헤, 셋이 힘을 합치면 당할 수 없지만 황소 한 마리쯤이야 별거 아니지. 사자는 황소들을 차례차례 잡아먹었답니다. 사자와 홍멧돼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목마른 사자 한 마리가 작은 샘물을 보았어요. 야, 물이다. 어서 마셔야지. 사자가 막 샘물을 먹으려 할 때였어요. 잠깐,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왔거든.
홍멧돼지 한 마리가 어느새 샘물을 쩝쩝거리며 말했어요. 저리 비켜. 내가 먼저야. 사자는 홍멧돼지를 휙 밀쳐버렸어요. 흥, 사자라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홍멧돼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긴 엄니로 사자를 쿵 받아버렸지요. 좋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둘은 이를 악물고 서로에게 덤벼들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얼마나 싸웠을까요? 지칠 대로 지친 사자와 홍멧돼지가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아, 저기 좀 봐. 둘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독수리떼가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누구든 먼저 쓰러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홍멧돼지가 중얼거렸어요. 사자야, 나는 독수리 밥이 되기 싫다. 나도 그래. 우리 그만 싸우자. 사자도 멋쩍어하며 말했지요. 둘은 싸움을 멈추고 사이좋게 샘물을 마셨답니다. 무서운 사자도 당해내기 힘든 동물은 누구일까요? 단단한 뿔과 날카로운 엄니로 상대를 위협하는 황소와 흑멧돼지를 만나보아요. 머리와 뿔로 들이받는 황소. 황소는 싸울 때 머리와 뿔로 상대를 들이받아요. 소의 뿔은 머리 양옆으로 나는데 소마다 생김새와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있는데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는 뿔이 없지요. 뿔은 2달이나 3달이 지나면 나오기 시작해 점차 어른 소만큼 자라요. 엄니로 적을 공격하는 홍멧돼지. 홍멧돼지는 송곳니가 길게 자란 큰 엄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엄니는 매우 날카로워서 적과 싸울 때 무기로 사용되지요. 암컷과 수컷 모두 엄니가 있는데 새끼 홍멧돼지는 엄니가 덜 자라서 잘 보이지 않아요. 황소 3마리는 사이좋은 황소들이 사자의 꿰매 넘어가 뿔뿔이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홍멧돼지가 서로 싸우다가 자신들을 노리는 독수리 떼를 보고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